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일본 금리가 오른다고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그냥 일본 내부 문제 아니야. 사실은 반대입니다. 일본 금리 인상은 한국의 환율, 주식시장, 부동산, 글로벌 자산 가격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일본의 한 번의 금리 결정이 전 세계 시장을 흔드는가를 완전히 이해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문은 이것입니다. 일본 금리가 왜 한국과 세계 금융시장에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는가? 금리가 조금 움직이는 게 그리 대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본의 금리는 지난 20년 동안 세계 금융시장을 지탱해온 하나의 기둥이었습니다. 특히 초저금리, 엔저, 일본 자금의 해외 투자 이 세 가지가 세계 경제의 균형을 유지해온 핵심이었죠. 그런데 그 기둥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당연히 시장이 출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이 금리 올리면 일본 내부만 힘들지 않나? 혹은 한국은 미국 금리가 중요하지 일본 금리는 별 영향 없지 않나? 하지만 이건 반쪽짜리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의 금융구조 속에서 일본은 단순한 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지난 20년 동안 세계 최대 자금 공급국이었습니다. 일본 가계와 기관들은 국내 수익이 안 나오자 해외로 돈을 빌려주거나 고수익 자산을 사왔습니다. 한국, 미국, 유럽, 신흥국, 수많은 시장이 일본의 초저금리라는 토대 위에서 성장해 온 거예요. 그래서 일본 금리 인상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세계 돈줄의 흐름이 바뀌는 신호인 것입니다. 이 중요성은 역사 데이터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1998년 일본의 금리 상승 시도로 인하여 엔화 급등 및 아시아 외환 시장 흔들림을 유발. 2013년의 아베노믹스 때를 살펴볼까요? 초저금리와 양적 완화로 인하여 엔화 폭락 및 일본 자금 해외 대거 유출로 한국, 미국 주식시장 상승에 핵심 역할을 했고, 최근 2020에서 2023년에는 엔저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엔화 약세는 한국 포함 아시아 통화의 약세를 부추겼죠.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일본 금리는 세계 자금 흐름의 방향타였다. 그 방향타가 지금 20년 만에 꺾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5가지 핵심 경제학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은 금리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그 나라 통화 가치는 일반적으로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엔화 강세가 시작되죠. 특히 엔저 체제는 일본의 초저금리 덕분이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엔저 종료의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그런데 왜 금리가 올라가면 통화 가치가 강해질까요? 어떤 나라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그 나라의 은행 예금이나 채권 투자 수익률도 덩달아 올라갑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은 더 높은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해 금리가 높은 나라로 돈을 옮기려고 합니다. 투자자들은 해당 국가에 투자하려면 자국의 통화를 팔고 그 나라의 통화를 사야 합니다. 이처럼 통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그 통화의 가치는 강해집니다. 즉, 환율은 하락하고 통화의 가치는 절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국 투자자들이 궁금한 건 원엔 환율일 겁니다. 엔화가 강해진다는 것은 엔화의 가치가 원화 대비 높아진다는 뜻이므로 원엔 환율은 상승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100엔을 사기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엔캐리입니다. 엔캐리란 금리가 거의 0%인 엔화로 돈을 빌려서 금리가 높은 나라나 자산에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수십 년간 활용했죠. 그런데 일본 금리가 올라가면 엔화로 빌린 돈을 갚으려고 해외 투자 자산을 팔고 엔화를 매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캐리 트레이드 언와인딩입니다. 이 현상이 오면 글로벌 주식시장 하락, 신흥국 변동성 확대, 그리고 엔화 강세가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것이 일본 금리 인상이 전 세계 금융시장을 흔드는 가장 강력한 이유입니다. 일본 금리가 오르면 일본 자산이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해외에 나갔던 돈이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 결과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 시장에서 단기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외국인 비중이 높은 한국 증시는 이 자본 이동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일본의 부채 리스크입니다. 일본은 GDP 대비 260%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 부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금리를 올리는 순간 정부의 이자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일본은 전체 예산 중 이자 지급에 쓰는 비중이 이미 상당합니다. 금리가 1%만 올라도 정부가 감당해야 할 이자 비용은 수십조 엔씩 늘어나게 되죠. 즉, 일본의 금리 인상은 전 세계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의 재정까지 건드리는 매우 큰 정치적, 경제적 결단입니다. 5번째는 임금과 물가 상승 사이클입니다. 일본이 지금 금리를 올리려는 진짜 이유는 30년간의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역사적 적기가 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은 30년 가까이 물가와 임금이 정체되는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행은 이제 물가와 임금이 정상 궤도에 올라섰다고 보고 지금이야말로 마지막 관문인 금리 정상화를 통해 완전히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고 판단합니다. 그 핵심 근거는 2가지입니다. 33년 만에 기록적인 임금 인상입니다.
최근 일본 기업들의 임금 인상률은 3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과거처럼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만성적인 인력난과 기업 수익 증가가 맞물려 구조적인 임금 상승이 시작되었다고 일본은행이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임금 상승은 소비를 촉진하고 이는 다시 물가를 밀어올리는 정상적인 경제 사이클로 복귀했다는 신호이며, 이 판단이 왜 지금 일본이 금리를 올리려 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인 물가 목표 상회입니다. 과거 일본의 물가 상승은 유가나 엔화 약세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 등 비용 측면의 일시적 현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일본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이상 일본은행의 목표치인 2%를 연속해서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이 에너지나 식품을 넘어 내수 서비스 부문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디플레이션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가격 하락 기대 심리가 드디어 깨졌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또한 정체되었던 경제 사이클이 복귀했다는 신호이며, 이 적기 판단이 바로 왜 지금 일본이 30년의 침묵을 깨고 금리를 올리려 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그럼 이 5가지 개념을 지금 일본 상황에 대입해 볼까요? 엔캐리 트레이드 규모는 사상 최대입니다. 금리가 움직이면 캐리 청산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고 글로벌 자산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합니다. 일본 기업의 임금 인상률은 30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일본은행은 이 임금 상승세가 일시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엔화가 너무 약세라 일본 내부에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생활비 상승, 수입 물가 상승 등으로 금리 정상화 압박이 증가하고 있죠. 금리 인상은 일본 정부 부채를 더 무겁게 만드는 결정이기 때문에 일본은행은 신중할 수밖에 없지만 인상은 시간 문제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이 섞이면서 지금 일본 금리 인상은 한국 포함 전 세계 시장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서 배운 5가지 개념을 지금의 일본 상황에 대입해 봅시다. 왜 지금이 변곡점일까요? 엔캐리 트레이드 규모가 사상 최대입니다. 현재 전 세계 투자자들이 엔화로 빌려 해외에 투자한 자금, 즉 엔캐리 트레이드의 규모가 역사상 가장 큰 수준으로 불어났습니다. 금리가 움직이면 캐리 청산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수십조 달러의 자금이 갑자기 시장에서 빠져 나오게 되면 글로벌 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폭발적으로 확대될 리스크가 있다는 뜻입니다. 구조적 임금 상승의 확신. 일본은행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33년 만에 최고 임금 인상률을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통해 디플레이션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는 정책적 명분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엔저 불만의 폭발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일본은 식량과 에너지의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엔저가 지속되면 달러로 사오는 수입품의 엔화 가격이 급격히 오릅니다. 쉽게 말해 100달러짜리 밀가루를 사기 위해 만엔만 내던 것이 15,000엔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 수입 물가와 생활비가 급등했고 임금은 그대로인 국민들에게는 실질 구매력 하락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부 불만 해소라는 차원에서도 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섞이면서 지금 일본 금리 인상은 한국 포함 전 세계 시장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 투자자는 이 변화에 어떻게 대비하고 어디를 봐야 할까요? 첫 번째, 엔화 강세는 한국 수출주 가격 경쟁력 강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려 엔화가 강세로 전환되면 엔저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누리던 일본 기업들의 수출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지는 효과를 낳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일본 기업과 글로벌 시장에서 직접 경쟁하는 수출주들은 경쟁력을 되찾는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엔화 강세는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낮춰주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엔화가 강해지면 원엔 환율, 즉 100엔당 원화 가치는 상승합니다. 엔화를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에게는 환차익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일본 상품을 수입하는 기업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엔캐리 청산 리스크와 글로벌 자산 변동성 확대. 이것이 가장 큰 파장입니다. 일본 자금이 급하게 돌아가면 투자자들이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부터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매도 대상 자산은 신흥국의 채권과 미국의 기술주 및 레버리지 자산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수익 신흥국 채권은 엔화를 빌려 투자했던 대표적인 자산군입니다. 청산 시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기술주 및 레버리지 자산 등 유동성을 활용해 투자했던 글로벌 고위험 자산들에서도 단기적인 매도와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국 증시 영향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으로 자본이 흘러가면 외국인 자금 유출로 이어져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단기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술주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일시적인 출렁임에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펀더멘털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금리 정상화 논의는 단순한 통화정책 변화가 아니라 지난 20년간 세계 경제를 지탱해온 질서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경제 뉴스를 볼 때 미국만 보는 이유는 충분하지만 이제는 일본을 함께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돈은 언제나 가장 먼저 움직이는 나라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움직이려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보통의 투자 일기였습니다.